안녕하세요. 전문가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516 K7 APG와 516 K7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고객분이 있어서 차량을 판매하고 왔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차량을 고르는지 장거리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최대 예산이 2천만원이었어요. 2천만원 안에서 차량을 구입하시길 원했고요. 이번에 이제 발령이 나면서 장거리가 늘어날 것 같다고, 장거리가 많아진다고 차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차가 한 대 있고요. 이제 집에 와이프분이 있으시고, 한 대서는 이제 본인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고민을 조금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타고 가족용 차를 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차를 할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는 어쨌거나 저 차는 비용이 다 떨어진, 이제 예산이 다 떨어져서 차량 가격이 많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차라리, 하면서 516 K7을 구입을 하고, 다시 발령이 나서 장거리가 없어질 때, 차라리 이 차를 가족용, 애기랑 와이프분이 타게 드리고, 그때 다시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때는 기존에 차는 폐차,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고민했던 차가 두 대인데요. 516 K7 API 노블레스랑 그다음에 516 K7 하이브리드, 이것도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그래서 차량 등급은 동일하다고 보고 똑같습니다. 어라운드 기본으로 들어가고 드라이브 와이즈 다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K7 같은 경우는 17년에 9만 키, 17년 9월에 주동으로 있고 88,000km 탔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번 하이브리드 차량은 19년 2월에 제초동을 해서 연식은 더 좋으나 10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5년에 10만 엔진 미션까지도 끝난 차량이라서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더 큰 차이는 하나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하나는 디텐더가 교환이 돼서 유사고 차량,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디텐더 교환이기 때문에 사실 손님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서 최종적으로 조금 요 두 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차량 금액 똑같았습니다. 1980만 똑같았고요. 이제 하나는 17년에 8만 킬로, 하나는 19년에 10만 킬로, 그 다음에 유사고냐 무사고냐, 이제 요걸로 조금 비중을 가져갔었고요. 결국 차량을 쓰는 용도가 장거리가 많기 때문에 연료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산해드렸는데, 복합연비 7.1km입니다. 그래서 2만 킬로 1년에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25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고속주행이 많다고 했으니까 고속주행으로 계산해보면 197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가스 차량이 확실히 연비가 좋죠. 연비는 안 좋은데 연료 비용이 싸죠. 그래서 좀 싸면 800원 중반, 그 다음에 좀 비싸면 900원까지이기 때문에 900원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가 16.2km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값 1,550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보통 1,500원에 1,600원 차이가 되니까는, 제가 봤을 때 기름값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1,550원으로 계산했을 때 190만원입니다. 191만 3,580원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기름값 좀 더 많이, LPG 값을 많이 못 올리죠. 택시 타시는 분들도 많고, 서민 그런 거 이용을 해서 많이 못 올리는 대신에 기름값은 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1,500, 1,600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연료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비가 고속주행이 조금 많아지고 시내주행이 많아져서 이게 좀 상쇄되고 이게 기름값이 오른다 치면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를 결정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트렁크를 쓰셔야 되냐. 트렁크를 쓰게 되면은 LPG는 당연히 LPG 통 때문에 작게밖에 못 쓰기 때문에 트렁크 유무와 집 근처에 LPG 충전소가 있는지, 그래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LPG를 넣으실 수 있는지. 왜냐면 결국은 저희가 전기차에 제일 불편하다고 하는 게 충전 여부거든요. LPG는 고속도로에서는 웬만한 휴게소에 다 있습니다, 충전소가. 근데 이제 그래도 매일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에 LPG 충전소가 없으면은 결국 LPG 넣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고, 다른 쪽에 한번 갔다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집 근처에 충전소 유무를 저는 항상 꼭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트렁크에서 끝났습니다. 고객분은 이제 간혹 접대 고객도 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골프백이 실려야 된다. 그래서 트렁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 집 근처 충전소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골프백 때문에 저는 골프백이랑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리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손님은 최종적으로 좀 고민을 했었고 와이프분과 상의도 계속하고 그 결정을 좀 못 내리셨는데 최종적으로 구입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지금이 좀 과도기적인 시기죠. 전기차로 가냐 안 가냐 말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전기차도 이게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기름값은 비싸게 올릴 것 같아요. 결국 세금이죠. 지금 기름값도 대부분이 세금이다 보니까 결국 연료비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비슷하고 활용도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는지를 선택을 하셔서 결국 최종 하이브리드로 가져가셨고요. 하이브리드 장점은 뭐 결국은 유지비는 두 개 비슷합니다. 유지비는 결국 큰 수리 비용 들어가는 거는 다 무상이에요. 10년에 20만 킬로 하이브리드 무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LPG는 뭐 워낙 수리할 비용이 작게 나오죠. 크게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수리비, 유지비는 비슷하다고 보고 이제 결국적으로 최종 선택은 트렁크 사용 여부와 집 근처 충전소 여부로 맞춰서 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선택을 하고 제가 차 있는 쪽으로 가서 차 확인해 드렸고요. K7 같은 경우는 고질병이 많이 없는 차 중에 하나죠. 고질병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MDPS 확인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고질병인 하체 체크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어서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디텐더 작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면 수리가 얼마나 잘 되었고 혹시나 그쪽으로 물이 새는지 디텐더 쪽 작업은 결국 누수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하루 정도 세워놓고 아니 비 오는 날 차를 구입을 하셔서 타시고 비 오는 날 촬영 운행을 해보고 제가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혹시나 트렁크 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소리를 잡아야 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는 트렁크에 배터리랑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제가 체크를 해서 말을 해달라고 했고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제가 전화해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들어온다 하면은 저희 쪽에서 이거 충분히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잡아서 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 말고는 뭐 큰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키 하나밖에 없는 거 키 맞춰드렸고 이제 키도 수급이 되기 때문에 키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하나밖에 없는 거 키 세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일류들 교환해가지고 확인해서 교환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K7이냐 LPG냐 하이브리드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기차 가기 전에 저도 아직까지 전기차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거리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 차값에 상쇄할 정도로 주행거리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닌 이상에는 LPG나 하이브리드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랑 LPG 선택하는 기준을 좀 잘 잡으셔서 각자에게 맞춰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쓰셔야 되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낫고요. 그리고 40만원 시등록비 혜택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낫고 그 외에 뭐 트렁크 안 실어도 되고 진짜 좀 장거리도 많이 다니시고 집 주변에 LPG도 있다 그러시면 LPG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LPG 수리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LPG냐 하이브리드냐 고민은 본인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에서 차량을 많이 쓰는지 그 다음에 집 주변에 충전소 여무라든지 트렁크 쓰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손님들이랑 항상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손님에 맞춰서 좀 선택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입을 하시면은 구입하시기 전에 어떤 이런 차량 고민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은 많이 팔아보고 차를 이것저것 많이 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최종 결정은 손님들 하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차량 필요하신 내용이라든지 구입, 판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